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배너 위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슈가 데디 혹은 슈가 베이비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외국 드라마나 외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에는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럼 혹시 일본어로 파파카츠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스폰 관계, 아마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스폰서 관계라는 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중년 남성이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면서 만남을 가지는 관계를 영어로는 슈가 데이디, 슈가 베이비, 그리고 일본어로는 파파카츠, 그리고 한국어로는 이제 스폰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슈가 데디, 슈가 베이비의 조건 만남이 지금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 사실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고 여성이 성을 제공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트남 역시 성매매, 즉 매추는 불법이지만 이를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이 있고, 직업 여성들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혹은 학생들이 만남을 가졌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남성 여성 모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점에서 베트남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굿모닝 비엔나 X8 편에서는 베트남을 충격에 빠뜨린 슈가 데디, 슈가 베이비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건남 혹은 조건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관련 커뮤니티에 이 프로가 한번 가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슈가 데디, 슈가 베이비, 그러니까 영어로는 SGDD, SGBB라는 간단한 키워드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고, 관련 페이지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고 외국인의 신분이지만 간단한 설문조사 이후에 쉽게 페이지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를 가입해서 보면 많은 젊은 여성들 혹은 남성들이 자신의 스펙을 공개하고 남자 혹은 여자를 찾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키, 사진, 만남을 할 때 주는 비용 등에 관한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은 주에 2번 정도를 만나준다 라는 이야기를 광고글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양쪽 모두 건강검진서를 요구한다거나 남성의 성격 혹은 여성의 성격이나 기타 조건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남성 쪽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월에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그리고 만남 이후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추가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이곳에 경비를 투자해서 시간을 써가면서 남성과 여성 양쪽의 만남을 돕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이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 굿모닝 비엔남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 북부 그리고 남부 양쪽에서 페이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게 이 프로가 직접 연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운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운영자라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묻지 않고 대뜸 98년생 여성이라는 분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좀 의문이 든 거죠. 왜 이 사람은 왜 이 여자분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사진 같은 경우는 절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한 얘기는 베트남어로 700만 동에서 1000만 동, 즉 한화에서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이 만남에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의문이 든 것이죠. 원래 스폰 금액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과 남성 양쪽에서 합의를 해야지 되는 건데, 왜 중간에 운영자는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금액을 제시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대통령 같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힘이 있는 분이라면은 저에게 여성분들이 화대를 요구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시가도 아니고 자꾸 금액도 변동이 되고 중간 운영자라는 사람들이 비용을 조절하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질문을 더 드린 거죠. 화대 지불 방법 및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의문의 남자가 저희한테 제시한 방법은, 자기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여성과의 연락을 위한 페이스북을 연결시켜주고, 혹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환불 정책 같은 경우를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화대를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 동에서 1000만 동,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지불을 할지 활부로 지불을 할지 등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자가 자랑하는 거는 자기는 여러 명의 슈가 베이비, 즉 스폰을 원하는 여성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성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른 여성을 소개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여성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혹시 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사이트 운영자의 목적은 돈을 자기에게 주고 나면은 여성의 연락처를 준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서 제
이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야, 이것은 결국 변종 성매매 제공 서비스고, 이제 이 남자는 호주의 역할로서 중간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21세기 성매매 비즈니스의 미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신종 성매매 같은 경우는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중개자 3명 모두 충분한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두컴컴한 저희 성매매 업소에 가서 음슴한 기운 맞아가면서 여성을 만날 필요도 없고, 밖에서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면서 그 연애한다는 프레시한 느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남성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일반인 여성을 만난다라는 그런 조금 더 짜릿한 생각이 분명히 저희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전적인 성매매 업소였다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업장을 가서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가게에다가 제가 돈을 지불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마동석 형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친구 말이 좀 짧은데요. 내가 여기 사장인데 우리 장미 불러놓고 지금 어디 가냐? 뭐 비누값은 주고 가야지, 물값은 주고 가야지, 막 있지 않습니까? 어깨 형들이 나와가지고 호통치거나 실랑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런 걱정 같은 경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성을 파는 여성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홍등가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어디서 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알바 천국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를 받다 칩시다. 선글라스 마스크 끼고 딱 가가지고 그 포주 형님이랑 그 마담 누나한테 제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워드 프로세스 1급 자격증이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만약에 뭐 그 손님이 진상을 부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또 우리 동석이 형님 같은 분이 딱 내려와가지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병식아, 오늘 김 사장님이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장미 동상인을 좀 불러와야겠다. 그 진실의 방에 따라와가지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이러면서 어깨 형들이랑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그런 뭐 육체적이라든지 그 위해를 받을 만한 걱정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뭐 손님이 진짜로 생긴 게 별로다든지 진짜로 진상을 부려가지고 이 사람과 정말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한 만남 같은 경우는 거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연결책, 호주 입장에서도 이게 참 좋은 것이, 오프라인 업장 내면은 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월세가 오르면은 이 월세가 올랐으니까 이제 서비스 수가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들 관리비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관리비가 오르면 어떡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진상 손님 와서 진상 부리면 또 호주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사장님, 저희 오늘 장미가 컨디션이 별로라 가지고 다음에 오시면은 저희가 잘 나가는 에이스로 불러드리면은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진상 손님을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필요 없을 거고, 마침마다 아가씨들 불러놓고 조회하는데 또 장미가 딱 올라오는 거죠. 울면서 어제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가지고 약값이 없는데 삼촌 3개월 뒤에 돈 줄 테니까 좀 가불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면은 그 사장님께서 또 담배 한 대 피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 장미가 이 돈 들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후임 뽑으면 인수인계 해주고 가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전혀 없을 거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내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레옹에 나왔던 그 게리 올드먼 형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장미랑 어깨 동무 딱 하면서 싹 미소 한번 지어주면서, 아유 김 사장 오늘은 매출은 어떤가? 이제 추석인데 자기 어머니가 한우고기 좋아하신다. 이제 이러면서 뭐 올해 상납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경찰과 업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과 할 필요 이런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자, 판매자, 중간 관리자 모두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 이 포주들은 이 건당 얼마씩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요. 일단 베트남의 인터넷에 성매매 여성 파견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여성분이 한번 파견을 할 때 받는 화대가 보통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돈을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노란 딱지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보통 2번을 만남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일주일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돈을 이제 화대로 주게 되고, 한 달로 계산해보면 이제 월에 5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원, 1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만원 정도가 인터넷 성매매 여성 파견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자가 저희에게 요청한 금액 같은 경우는 대략 30에서 50만원, 꼭 그 정도로 저희 쪽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시세 차익을 생각해보면 매칭당 대략 10만원 정도 중간 포주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가 유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입 인원들이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있었고, 이 절반은 여자, 절반은 남자로 계산할 경우 페이지를 하나 운영하면서 1,500명이 모두 다 매칭됐을 때 기준입니다. 대략 월에 한 1억 정도는 중간 포주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잘 되면 이제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카이피플이라든지
듀오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현행 법상으로 이게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형법상의 성매매의 정의를 보면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성매매라고 하는데, 이 조건 만남의 관계는 금품은 줬지만 양쪽에서 성관계를 진짜로 했는지 특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 왜냐면 이 만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가더라도 증거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인이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것이 내 남자친구고 내 여자친구다, 내 여자친구한테 밥값 줬다, 용돈 줬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참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걸 참 성매매로 특정 짓기에도 참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역시 현행법상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빈부격차가 한국 이상으로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반인 그리고 직업 여성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연령대가 미성년자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 사이트가 아니라 조금 더 프라이빗한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보를 들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추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 중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돈 때문에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한국, 베트남, 양국 모두 이런 일들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된다라는 걸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